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간단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오시면 모든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의 월급 통장 1기 2022년 첫 번째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연기금과 외국인 매도, 공매도 재개까지 겹치면서 2021년은 좀 불편한 수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이모년 호랑이 해의 새해가 출발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1분기에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 교체를 합니다. 개인 투자분들도 1분기에는 주도 섹터로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올해 상반기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선한스탁에서 12월에도 반도체주, 그리고 금융주, 로봇주 상승 전에 공개적으로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로 검증된 결과 이미 확인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올해 호랑이의 기운을 받은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섹터들 많이 분석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공략할 예정이니 2022년 첫 회원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한 해를 따뜻하게 보내실 프로젝트에 합류하실 분 아래 하단 링크 클릭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증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오늘은 이제 휴식을 취하는 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상 최고치 달성 후에 다우지수는 살포시 쉬었고 아랫골이 달리면서 저점 매수세는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 확인, 그리고 오늘은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15,800포인트 돌파 시도 했으나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맞고 저항에서 자연스럽게 밀려서 14,600 구간은 이탈하지 않겠다, 14,000까지 안 가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조차 지금 15,200포인트 돌파 시도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는 이제 다우지수는 여전히 강세 구간, 나스닥은 이제 강세 구간인데 좀 횡보하면서 쉬어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정점 부근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인플레이션도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앞당겨서 조기 금리 인상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공급 병목 현상 때문인데 이 부분이 작년 11월부터는 조금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 라는 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도 확인이 되고 있죠, 지표별로. 근데 아직까지 정점을 찍고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확실하게 이제 우려감을 좀 떨쳐낸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게으르게 해봐 이제 IMF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지표의 시그널을 보면은 상반기에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2분기 끝날 때쯤에도 이 공급 병목 현상 같은 경우가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비둘기적인 발언인데 이 부분이 IMF가 아닌 연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현재는 좀 매파적인 의견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내 임금이 지금 적절한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은 임금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은가라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을 좀 회수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일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이 고용시장에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조금 조기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매파적인 의견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골드만삭스처럼 아주 가파르게
아주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뭐 최근에 나온 정도 한 3회 정도 뭐 이 정도의 하반기에 뭐 대차 대조표 수정하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뭐 내년에도 뭐 5회, 6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빠르게 내년까지 한 2.5에서 3% 정도까지 금리를 뭐 강하게 인상해서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 의장은 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소 최근에 매파적인 의견 일색이었다면 다소간에 그래도 최악의 경우는 안 나오겠구나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시면은 시장이 작년부터 이제 1년 됐죠. 작년 2월부터 금리 인상 우려감이 계속 나왔었으니까 1년 동안 시달린 겁니다. 그러면은 1년 내내 반영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리 인상할 때 충격이 온다라는 거는 뭐 2019년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급진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돼요. 시장에서 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고 맞으면은 이제 덜 아픈데 모르고 그냥 맞으면은 기절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연준에서 이 긴축 정책을 펼칠 때 시장이 미리 알려주고 시그널을 다 알려주고 나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거의 뭐 뒤통수 치듯이 갑작스럽게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차이인데 갑작스럽게 하면 시장에 큰 충격이 오는데 지금은 충격을 계속 흡수해서 완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이 덜할 수 있다. 그래서 JP보건에서도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 이 구간이 저점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글로벌 증시와 뭐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첫 번째 만기일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2,990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뭐 마이너스 1%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기껏 해봐야 가봐야 뭐 3,000 위쪽으로 해서 뭐 강하게 치고 가긴 쉽지 않다. 3,050까지 가면은 속으로는 이번 만기까지 3,050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뭐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자체가 위에를 막아놓고 아래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때 공포감 가질 필요 없다. 내려가면은 어떻게 된다? 외국인들 손실이 커진다. 이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도 그렇게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다소간 여러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3천 쪽으로 붙여놓기만 해도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천 쪽으로 붙어 가려는 움직임 보이다가 개장처에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변동성 적은 갇혀 있는 증시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2월 만기까지 콜옵션 매수가 좀 많이 나와야 이제 누적으로 좀 꾸준히 쌓아줘야 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넘어갈 가능성은 뭐 충분해요. 3월까지는 넘어가는데 이제 2월에 넘어갈 가능성, 2월 안에 뭐 빠르면 이번 달도 가능은 한데 2월 만기일 전에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늦어도 3월까지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뭐 초중순 정도에는 3050을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두들기는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별도의 좀 더 지연되거나 특이사항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수급 동향 띄워놓고 이제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을 드리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국인이 이 선물을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환매가 일부 나올 텐데 한 7,800계약 정도가 나와서 뭐 기분이 뭐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제 거의 13,000계약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한 5,000계약 정도는 매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이제 합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서운해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 보시면 되고 2월 만기까지 해서 선물도 좀 플러스 쪽으로 쌓아가면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쌓아가면 기존에는 3,000만 넘어가면 자꾸 청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매수를 플러스 알파로 쌓아가고 그리고 콜옵션 매수 금액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콜옵션 매수 금액 이게 매수가 쌓이면은 빠르게 올라야 돼요. 천천히 오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시간 가치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빠르게 올라야 되는 게 콜옵션 매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풋옵션은 매도가 나오면 좋은데 콜옵션 매수가 금액이 크면은 그리고 선물까지 매수 들으면 풋옵션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다. 이거는 추후에 누적 동향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만기 이후에 동시호가 이후에 그 특별한 동향을 쌓지 않고 있어서 포지션은 뭐 중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이제 980 이탈한 다음에 96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안 내려오고 980 정도로 돼야 이렇게 조금 더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뭐 추세선 정도는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위쪽으로 들어가서 상단 쪽으로 가야지 기분이 더 좋을 텐데 아직까지 뭐 기분이 좋은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뭐 980 위쪽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그럼 기존의 이 박스권 정도인 거고 다시 한번 1020포인트를 넘어가려면은 여기 넘어가는 거 코스닥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수급적으로는 연초에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 과정이 일어나니까 다소간 이렇게 이제 흔들어 놓고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건데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1020포인트 위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코스피가 약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저렇게 쉬고 있을 때 코스닥도 조금은 휴식 구간을 만들자라는 정도의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코스피가 3050 넘어서 위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중립 구간에서 상단 두들기고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어떻게 된다? 1060포인트도 도전하면서 이 구간도 넘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뭐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양호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미래는 뭐 좋다라고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D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기존에는 공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전망이 조금 어둡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뭐 11월부터 뒤집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전망을 다들 밝게 보고 있고 목표를 뭐 다십만 전자급으로 다 보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체도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TSMC가 저렇게 좋다면은 DBH텍이 최근 이렇게 좋은 파운드리 업체가 이렇게 주가가 좋은 게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최근에 로봇주들 여전히 뭐 순환매가 돌고 있다. 아직 죽지 않고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은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까지도 엮여가지고 같이 양쪽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30%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아지넥스텍과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좀 움직였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LG그룹 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기관 투자자가 이제 1경에 뭐 자금이 모였다라고 집중됐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영향력 거기에 LG전자는 벤츠의 전장 부품 인포테인먼트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엔 르노에 공급을 했었고 벤츠도 이제 처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장 부품 에이다스나 이런 쪽은 기존부터 이제 공급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벤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이번 공급도 좋지만 추후에 애플카 진입하는데 또 청신호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감을 더 모으는 거다. 그래서 제가 14만 원 요구간 건드렸는데 넘어갈 가능성 높고 여기 넘어가면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14만 원, 15만 원 요구간 때 넘어가면은 충분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거래량도 쳐졌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LG전자가 작년에 MC 사업부를 이제 철수하면서 이제 그동안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분을 이제 배제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제 다시 한번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슈팅 나오고 나서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라고 이제 지난해 말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 애플카 말씀드렸는데 애플카 같은 경우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뭐 연결이 되고 있죠. 카메라 쪽에서.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애플카는 이제 부품사 태스크포스를 이제 뭐 부품사들이 이제 구축하면서 이쪽도 이제 뭐 꾸준히 뭐 이제 얘기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이제 뭐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가 계속 뭐 좋은 모습 보였죠.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은 이제 저항 구간에 살짝 밀리긴 했는데 3,000원 구간 요 구간까지 뭐 단기간에 올라온 것만 해도 굉장히 장하죠. 대선 파인텍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 보였고 어제 뭐 일지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점프를 했는데 오늘 4,500원 저항 맞았다. 대성 파인텍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솔로에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애플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모습 보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뭐 대보 마그네틱이나 CIS, 뭐 3기, V1텍, 뭐 나인테크, 나라 MND, 뭐 하나기술 같은 종목들도 이런 최근에 제가 소재주는 좀 쉬고 장비주들이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대보 마그네틱 말씀드리고 조금 쉬긴 했는데 결국은 주가는 갈 자리를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CIS 같은 경우도 전고체랑해서 이 전국 공정 쪽으로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3기도 뭐 과거 3기는 뭐 예전에 한 2016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부이언텍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저희 유료원분들께 CIS랑 하나기술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먼저 올라 버렸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수 대기 종목이었는데 튀어버렸습니다. CIS랑 하나기술이.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대체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비철금속 가격 다시 올라오고 있죠. 유가나 천연가스와 함께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뭐 고려아연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고려아연 다시 좋아지고 있고, 고려아연 올라올 때 최근에 올라오면서 그런 풍산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풍산도 슬그머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 좀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보통 삼화알미늄 이쪽이 좀 많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삼화알미늄을 반짝반짝하면서 볼 때 알루코를 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했는데 알루코가 오늘 또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루코가 거의 뭐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 알루미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비철금속 가격도 영향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차량 경량화 쪽에도 관련이 있다라고 기존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루코는 이런 이제 그 전기차 쪽하고도 엮여서 이제 함께 움직여서 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량용 경량화하면은 이 알루미늄하고 같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직 움직임이 뭐 크게 나오거나 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데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던가 이제 코롱 플라스틱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때 보셔도 되는데 이런 종목들도 차량용 경량화나 이런 쪽에 연관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루미늄 관련주나 요 플라스틱 쪽도 이제 움직임이 추후에는 나올 수 있다. 대신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비철금속 가격 외에도 뭐 천연가스도 가격이 잘 오르고 있죠. 유가 오르면은 천연가스 오르고, 천연가스가 오르면 유가가 오르고, 뭐 같이 동행하는 움직임 많이 보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달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영상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유가 관련주 그리고 이렇게 천연가스 관련주 해서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렸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39,000원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은 매매 구간이 아니고 여기를 넘어간 다음에 매매하는 게 더 안전하다. 안 그러면 이거 어차피 밑에서 벅벅 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9,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가스 쪽에 이 테마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종목만 말씀드렸죠. GSE 이쪽 보시면 된다. 대장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성에너지가 있는데 뭐 대성에너지보다는 차라리 GSE 쪽이 현재는 대장으로 움직이니까 뭐 이쪽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대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보시면 되고, 추후에 뭐 본다라고 하면은 뭐 SH에너지화학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에너지 제외하고 뭐 GSE나 SNH에너지화. 근데 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좀 워낙 급변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전업 투자분들이나 보시는 거지 직장인 분들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뭐 정상화 될 거다라고 작년 말부터 뭐 얘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반짝 올라올 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그머니 이제 거래량 붙여주면서 모양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이 아래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그냥 맞서기보다는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만약에 이게 스마트 그리드 쪽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작년 말부터 스마트 그리드 쪽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옴니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은 누리플렉스 이런 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과거 뭐 누리텔레콤 때부터 이 세 종목이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엮여 있는데 전력망 중국에서 이제 그 정전되고 이제 전력망이 모자라면서 석탄 공급 때문에 호주랑 분쟁이 있으면서 얘기가 나왔었죠. 만약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대두되거나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고요. 올해 올해 초에 그 바이오주가 이제 한번 살아날까 했는데 ABL 바이오가 모양을 만들었는데 매드팩토가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라이선스 받으면서 JP모건에 대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모았었는데 매드팩토가 이 키트루다랑 이제 비세세포 폐암 쪽에 병용요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변경 신청했는데 이게 부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대표께서 나와서 뭐 얘기하는 걸 잘 보면은 뭐 부작용이 문제인데 키트루다의 고질적인 문제지 우리 벡토서티브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임상 디자인이 잘못된 거죠.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들의 문제점이 있다, 표적 항암제들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면 최소화되도록 임상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능력인데 기업들의 능력인데 이 임상 디자인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이 부분을 조금 해소시키면서 해결을 해야지 좀 매드팩토가 다시 한번 이제 신뢰를 얻고 그리고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역시 한국은 이런 임상 경험이 없어서 디자인 쪽에 기존에는 이제 관리 쪽의 부실도 한번 나왔었죠. 그 헬릭 스미스에서 이번에는 임상 디자인 쪽 디자인 문제는 뭐 그동안도 계속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신라젠도 그렇고 임상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역량 부족인가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속적으로 바이오 쪽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ABL 바이오에 이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좀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바로 찬물을 끼얹어 버렸네요. 자, 오늘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이후에 코로나는 이제 감기처럼 될 거다. 뭐 우리가 과거부터 기대했던 것들인데 그냥 빌 게이츠가 말하니까 다시 한번 뭐 영향력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노랑, 풍성, 참 좋은 여행 같은 여행 관련주, 뭐 숙박 쪽은 호텔 숙박이나 면세점은 뭐 호텔신라가 뭐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항공주는 대한항공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카지노는 파라다이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들이 한 번씩 움직였다. 근데 뭐 최근에 워낙 쉬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계속 결과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석상으로는 1월 말에서 2월 쪽으로 넘어가면서 오미크론 쪽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글로벌 시장에서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주나 이런 쪽은 뭐 밀렸을 때 조금씩 모아가두면은 한 번씩 이렇게 반짝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이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뭐 확진자 늘어난다면서 밀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치고 빠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고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본인들 이제 사업 부분, 뭐 IT 쪽이랑 뭐 여러 가지 있던 부분을 다 정리하고 이 호텔 그리고 카지노에 집중하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버티면 이제 다시금 정상화하고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까지 못 버티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티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기업의 뭐 유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보셔야지 오래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기를 좀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뭐 한세실업이나 뭐 영업무역 이쪽도 작년 말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섬유업황이 이제 슬그머니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000원 한세실업이 회복되면은 좋아질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회복 시도 후에 드디어 제대로 회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좀 올라왔습니다. 뭐 한세실업이랑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제 그 관심 종목으로 회원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몇몇 종목들이 좀 먼저 튀어버렸는데
괜찮습니다.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올해 이모년은 작년에 예상보다 좀 더 시장을 많이 괴롭혔어요. 수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금리 인상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중간에 한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생각보다 그 문제가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이나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이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1분기는 특히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은 이번에 기회를 잘 살려서 저희 쪽에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